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투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렇게 차트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적 분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상 이런 일이 드물어요. 이게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오늘 15.31%가 올랐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거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인적 분할이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신규 상장을 쪼개서 만약에 하면요. 가뜩이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리밸런싱 되면서 새로운 이제 쪼갠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주목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산 관련된 이 기업이. 자, 근데 인적 분할을 하는 것과 여기서 물적 분할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인적 분할을 한다는 건 기존 주주가 이 쪼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면 알아서 인적 분할이 될 거고, 쪼개서 새로 상장이 되더라도 그 상장된 주식을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이 되는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 분할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요. 개인 투자자는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신규 상장이 되는 회사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새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주식은 갖고 있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신규 상장하고요.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업 분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에게도 어쨌든 권리가 있는 거구나. 새로 상장이 되더라도. 그리고 물적 분할은 기존 주주는 권리가 없고 그냥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구나. 이 차이입니다. 요걸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선 인적 분할이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산주는 앞으로도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곳곳에 좀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굉장히 올라도요. 더 가는 종목은 더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고 기준과 원칙을 잡을 수 있어야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차트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데서 사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뭐 기준과 원칙도 없고 손절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물리는 거지. 근데 나는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중에 10만 원 가는 거야. 그러면 반 토막 이상 나겠죠. 거의 70%가 떨어지는 거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하실 때 기준과 원칙. 자, 그러면 이 가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격도도 이렇게 벌어져 있고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인적 분할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대형주인데다가 인적 분할에 대한 호재가 있으니 어, 개미뿐만 아니라 이거는 외국인 기관도 사고 싶어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급을 보고 이거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수급을 일단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24만 5천 원이 비싼 가격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방산 관련주는 더 실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올해 시장에서 실적에 관련된 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만약에 이게 놓쳤다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나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내주고 기다리다가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눌렸을 때, 혹은 이게 지금 대장주니까, 다른 섹터, 방산수 섹터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거죠.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거. 자, 그럼 현대로템은 어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리스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자, 현대로템이 리스크가 더 작습니다. 굳이 따지면. 얘도 여러분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 고점을 지금 여기에서 사실상 이거는 뭐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그죠? 헤드앤숄더 나오고 완전 작살난 종목이야. 근데 이 헤드앤숄더 나온 구간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금 돌리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매매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매매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분은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눌렸어요. 현대로템이. 그럼 이거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종목 추천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방산주가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사야겠다. 현대로템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하면 역대 최고 신고가 돌파를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인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매매가 가능하다. 만약 돌파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요. 자, 만약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종목을 발굴을 하셔야겠죠. 현대로템 이런 걸 사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산주 중에서 괜찮은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하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원래 주식시장에는요, 여러분들 항상 대장주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리고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기준과 원칙을 잡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고점, 전고점을 돌파한 이 지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지점을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 분명히 인적 분할한다고 했는데. 인적 분할한다고 했으면 매수세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이탈하고 막 이렇게 눌려. 그러면 이 종목은 끝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지만, 이 거래량과 이 수급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 공부하실 때 뭐 이런 자리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데서 사시는 분도 있고 저마다 원칙과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가는 종목은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수익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